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을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헬스클럽 선택하는 방법, 뭐 올바른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방법, 이런 영상들 아마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기보다는 다 비슷비슷한 어떤 수준의 영상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어떤 경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아마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들을 선택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에 간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지금 현재,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보디빌딩에 매료되었던 시절처럼 다시 몸을 좀 키우려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운영하고 저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의 스튜디오에서 다른 레슨 중인 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어떠한 목표, 특히 이제 제가 지도 중인 보디빌딩 선수 육성 제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목표에서 선수 육성까지 지도가 가능한,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 보디빌더들까지 운동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죠. 현재 저는 제 스튜디오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저 개인 트레이닝 경력 18년 차, 전체 트레이너 생활을 따지자면 한 20년 됐고요. 그 중에서 전문적인 동작이나 자세 모양 알려주는 트레이닝 아니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드리고 과학적 공식이 적용이 돼서 실제 몸을 바꿔드리면서 그 이상의 목표, 보디빌딩 선수 육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전문 트레이너입니다. 스튜디오 대표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제가 이 운동 분야에 종사하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전문성을 갖춘 제 스튜디오를 떠나서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제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 장소를 고른다면 여러분이 아닌 저는 어떤 기준으로 장소를 정할 것인가? 자, 아까 이 영상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영상들, 채널들 봤을 거예요. 근데 보다 보면 전문적이지도 않고 다 비슷비슷한, 이 사람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찍은 것 같아. 이 사람 거를 보고 또 이 사람이 찍은 것 같아. 왜?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전문성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채널이죠. 자, 그렇다면 몸 만들기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 이름만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닌 실제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선택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앞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해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면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 딱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동을 하려는 목표. 자, 다양하게 있겠죠. 자, 운동을 하려는 목표 중에서는 맞아요. 다이어트라는 목표가 있을 거고 근육 성장. 아무래도 이 다이어트와 근육 성장, 이 두 가지가 가장 대중적인 목표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력, 체력 향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건강, 건강검진을 했더니 몸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운동을 하시려는 분. 그리고 야구, 수영, 배구, 축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신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어떤 공을 잘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공을 던지는 그것을 하기 위한 내 몸의 기능,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선수분들이 몸의 기능,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 운동선수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운동선수였는지 보디빌딩, 실질적으로 몸을 크게 발달시켜야 되는 선수들도 운동선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 목표, 다이어트, 근육 성장, 뭐 지구력, 체력, 건강, 운동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력 향상, 뭐 다양한 목표가 있겠죠. 뭐 재활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운동을 하려는 목표는 뭐다? 있죠? 그러면 내가 ES클럽에 갔을 때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근력 운동도 해야 되지만 유산소성 운동의 중요성. 자, 뭐예요? 트레드밀, 러닝머신, 그리고 러닝머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이클, 뭐 엘리프티컬 이런 유산소성 운동들이 유산소성 운동 기구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죠. 자, 다이어트 목표, 뭐 심폐기능, 지구력 향상에 있어서는 유산소 운동 기구의 유산소 운동 기구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기구가 구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근육 성장, 뭐 체력 향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근력 운동 기구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프리웨이트 그리고 머신. 운동을 자기가 근육을 써서 사용해서 운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프리웨이트, 머신 다 갖고 놉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얘를 선택해서 하고 얘를 선택하고 막 이렇게 갖고 놀죠. 그래서 프리웨이트와 머신이 공존하고 같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 최고죠. 자, 그래서 뭡니까? 아까는 유산소성이죠. 이번에는 무산소성 운동기구의 구비.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가? 유산소 운동기구, 웨이트 기구.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나이가 40에서 50대 이상은 아마 본인이 운동을 하려는 그 장소에 샤워 시설의 유무가 중요하실 거예요. 또는 회사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거주지로 이동하기 위한 분들은 아마 샤워 시설의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게 대중적인 시설, 대중목욕탕 같은 데 있죠. 이렇게 같이 여러 명이서 벗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때부터, 예전부터 약간 위생적인 부분에 좀 이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거를 좀 이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2의 워커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반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아마 샤워를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걸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운동을 하고 바로 집에 가서 샤워를 하시고, 좀 멀어도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개인 위생. 특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개인 위생과 방역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샤워 시설을 이용하던 분들조차도 이제 같이 안 씻으려고 하고 이런 걸로 이제 바뀌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헬스클럽들도 샤워 시설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도 부시고 운동 시설로 더 확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샤워 시설의 유무. 자, 그런데 제가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저는 샤워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 같이 씻고 이런 거 안 하고 저 혼자 위생적으로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샤워 시설을 선택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샤워 시설을 선택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표에 따른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과정에 필요한 도구들, 유산소 기구, 웨이트 기구, 존재 유무, 그리고 샤워 시설은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편의사항이죠. 편의사항. 샤워를 해야 되는 분들은 있어야지 좋고, 저같이 이제 샤워를 여러 명이 씻는 데서 안 하고 여러 명이 막 이용하는 그런 데서 안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씻는다. 조금 이제 이거는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1번 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러 갈 때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편의시설, 이제 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자, 이 두 가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은 뭐 내가 집에서 가까운가, 내가 회사에서 가까운가, 뭐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집이 가까워야지 꼬박꼬박 운동하러 갈 수 있다, 너무 멀면 가기 귀찮아서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자, 1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려는 이유, 목표, 근육 성장, 뭐 다이어트다, 이 두 가지 대중적인 목표를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이어트나 근육 성장 또는 체력, 다양한 목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 근처에서 아마 헬스클럽들을 서치를 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뭐가 있냐, 집 주변에 뭐가 있냐, 어디가 있냐, 서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나는 몇 시에 운동을 해야 되지? 나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렸다가 운동을 하러 가면 뭐 저녁 9시가 되겠구나. 나는 회사 근처에서 운동 장소를 고를래. 그러면 나는 퇴근하고 운동을 하러 바로 가면 오후 7시가 되겠구나. 또는 뭐 7시 반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는 그 시간대에 그 헬스클럽, 그 피트니스 클럽을 방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뭐 금요일 날 된다고 금요일 날만 찾아간다. 금요일은 운동을 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월요일, 수요일, 요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러, 내가 저녁 9시에 아마 운동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헬스클럽에 9시 정도에 둘러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러 여기 오면 9시 정도에 올 건데 여기는 9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볼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러닝머신, 유산소 기구와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 뭐 근육 성장을 위한 목표겠지만 웨이트 기구들, 다양한 것이 구비가 되어 있고, 될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 체스트 프레스다 그러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구가 2개 또는 3개씩 구비가 되어 있으면 최고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 아마 하나씩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자, 그거는 요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는 시간대에 헬스클럽들을 가보세요. 자, 그러면요, 야, 여기는 와, 사람이 이렇게 많아? 기구는 이렇게 한정적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야, 이거는 내가 여기 등록하면 기구 한번 만지지도 못하겠구나. 그리고 유산소 운동기구 보세요. 러닝머신에 사람이 꽉 찼어. 기다리고 있어. 야, 나 여기 등록하면 여기 난 러닝머신 타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게 벌써 실질적으로 확 옵니다. 자, 그러니까 주말에 사람 별로 없을 때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야, 여기 좀 운동하기 좋을 것 같은데 좀 한적하니 좋다 여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요일이나 그 시간대에 여러분이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스트 프레스, 팩덱 플라이 이렇게 한 대씩 놔두면요, 다수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1시간 운동을 하러 갑니다. 1시간 반 운동을 하러 갑니다. 거기서 내가 체스트 프레스 최소한 6세트, 7세트, 팩덱 플라이 6세트에서 7세트 하고 싶어. 그런데 동시간에 회원이 바글바글 하니까 이거는 계속 남들이 쓰고 있어. 내가 여기서 저 사람 끝나면 저거 해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눈치 보고 있어. 눈치 보고 있어. 그러다가 잠깐 물 마시러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먼저 딱 하고 있어. 자, 뭡니까? 다양성. 같은 기구가 2대, 3대씩 이렇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내가 1시간, 1시간 반을 운동하더라도 내가 그 기구를 만질 수 있는, 내가 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요일과 시간대에 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될 그곳을 보고 내가 운동을 여기서 할 수 있겠구나, 못하겠구나. 그걸 첫 번째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구 사용, 러닝머신이라든지 뭐 이제 웨이트 기구를 여러분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인가, 하나의 기구가 2대, 3대 또는 다른 어떤 회사의 다른 형태의 어떤 기구라고 해도 야, 이거 가슴 운동 기구가 한 몇 가지가 이렇게 돼 있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셔야지.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고 갔더니 야, 이거는 금요일이나 주말에 상담받고 등록했더니 평일날 운동하러 갔더니 와, 빠글빠글해. 아무것도 못하고 와. 기구 운동도 아무것도 못하고 러닝머신도 못하고 그냥 옷만 갈아입고 회원복 입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그냥 집에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을 선택하는 기준 지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제가 언제 운동을 하겠다. 내가 운동을 무슨 요일 몇 시 하겠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시간대 사람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헬스클럽 면적당 기구가 배치가 되고 그 시설에서 회원을 수용하는 적정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인원. 그냥 사람 몰아넣고 부딪히지 않게 돌아다니면 되는 게 적정 인원이 아니라 순환,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좀 조리 있게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 기구는 예를 들어서 한 20대, 웨이트 기구 한 20대 있고 회원이 20명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겠죠. 근데 회원이 몇백 명이면 기구 20대 갖고 뭐 200명 이런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1분씩만 잠깐씩 만져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등록을 받는가. 그리고 그러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이 또 발생이 됩니다. 자, 비용 부분 잠깐 뒤에서 또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를 잠깐 정리하자면 여러분하고 제가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을 가려는 이유는 다이어트, 뭐 근육성장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서 내가 기구를 사용해야지 목표를 이루겠죠. 그럼 내가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가? 내가 운동하려는 그 시간대에 가서 사용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헬스클럽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고르되 그러다 보면 아마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회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을 위한 시스템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정 인원만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뭐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박리담회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많이 받아서 이제 뭐 월세 내고 이렇게 유지하려는 그런 뭐 이상한 데 말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놓고 시설을 갖추고 기구를 갖춰놓고 여러분들이 딱 왔을 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딱 적정 인원까지 등록을 받고 그렇게 해서 뭐 직원들 급여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고정비 지출, 뭐 세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월회비 한 명당 얼마, 몇 명 한정적인 인원 이러면 고정비 다 되고 어느 정도 투자한 수익을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오픈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기구는 똑같이 옛날부터 뭐 몇 대만 놓고 러닝머신 몇 대 놓고 시설은 좁은 데다가 가격은 또 싸게 해가지고 회원 바글바글 들어오게 해놓고 또 트레이너들은 저쪽에서 다 PT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고 이런 이상한 데들 말고 아마 그런 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상한 데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집이 가까워야지 운동을 뭐 자주 하러 간다, 뭐 회사 근처여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영상 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제. 이 영상, 이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운동을 하러 간다면 어떠한 곳을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처음부터 정리를 한번 싹 해볼게요.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운동을 해도 돼요. 왜? 제가 모든 걸 다 갖춰놨어요. 보디빌딩 선수 육성 제작까지 지도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곳을 떠나서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에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운동을 하는 목표, 근육을 다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처럼. 제가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운동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제가 그 시간대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거리가 가까워도 됩니다. 그런데 거주 지역에 요즘 보면은 거의 거주 지역 주변에도 뭐 약간 뭐랄까요, 거주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좀 밀집된 지역은 거의 피트니스가 뭐 대여섯 개 막 있어요. 적어도 막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울 거예요. 자, 가서 제가 운동을 하러 갑니다. 처음에 등록하기 위해서 살펴보겠죠. 저는 이제 노원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노원에 피트니스나 헬스클럽을 아마 제가 보러 갈 겁니다. 언제? 제가 만약에 운동을 뭐 저녁 5시에 제가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5시에 아마 헬스클럽 가요. 여기는 야 5시인데도 회원이 많네. 야 여기는 내가 등록하면 내가 기구 잘 못 쓰겠구나. 응? 그리고 옆에 또 헬스클럽 갑니다. 여기는 좀 한적하구나. 근데 기구가 한 대씩밖에 없네. 한 부위 뭐 체스트 프레스면 체스트 프레스 한 대씩밖에 없네. 자, 저쪽 피트니스 클럽 갔더니 자, 여기는 조금 한적하면서 야, 여기 기구가 그래도 한 2-3대씩 복합적인 중복되는 게 있네. 이거를 누가 쓰고 있으면 난 저걸로 하면 되겠네. 이런 기준이 있죠. 딱 여기가 일단 유력해. 근데 저는 샤워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 명이서 씻는 시설에서 샤워 안 한다고 했죠? 샤워 시설 유무는 상관이 없으니까 시설적인 부분, 기구 이런 부분들 여기가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그럼 이제 가격. 자, 그러면 아마 북쪽 조금 여유 있고 기구 많은데 당연히 회비가 올라가죠. 그러면 저는 어떤 선택할까요? 10,000원인데 여기 싸니까 10,000원으로 가야지. 여기는 뭐 한 달에 70,000원이야. 저기는 10,000원이야. 그럼 어떤 선택할까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망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가시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죠. 자, 저가라고 해서 모든 피트니스 헬스클럽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판단 기준으로 보시면요. 거의 저가의 헬스클럽 피트니스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 기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운동을 한다면 1번, 이건 내가 기구 못 쓸 것 같은데 2번, 여기는 좀 한적한데 기구가 한 대씩밖에 없어. 여기는 한적한데 기구가 여러 종류가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어. 그러면 3번, 회비가 70,000원, 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30,000원, 70,000원. 그래. 그래도 나는 운동을 내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하는 곳이어야 되니까 70,000원짜리 선택하는 거예요. 70,000원짜리 선택. 자, 이 부분에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들을 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다 보면 유지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회비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 수 있냐에 따라서 10,000원, 30,000원, 70,000원짜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10,000원, 30,000원대는 대형 어떤 체인 개념이 아니고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그냥 헬스클럽 이런 규모인데 뭐 10,000원, 20,000원 이러면 이거는 글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여기 등록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답은 벌써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개인 트레이닝 경력 18년 차, 뭐 다양한 목표 그리고 선수 육성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제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한 장소를 제가 선택을 한다면은 뭐 샤워 시설 유무는 선택이겠지만은
운동, 다이어트, 뭐 근육 성장 모든 목표의 진행이 가능한 시설, 내가 기구를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적정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곳인지를 선택을 해서 그곳에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헬스클럽 어디 등록을 할까라고 찾아볼 때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찾는 습관을 갖고 계시다면은 큰 피해를 볼 결과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비용은 가장 나중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이야기할게요. 컴퓨터. 야, 이 사양보단 요게 좋아? 요거보다는 요게 더 좋네? 요거 사양이 더 좋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러면 요 사양, 요 사양, 요 사양이 있는데 요게 최고 사양이긴 한데 내가 금전적으로는 좀 지속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요걸 선택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내가 운동을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인가를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야, 여기 10,000원이니까 딱 저쪽은 더 싸게 해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비싸요? 하고 싼 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싼 거를 자꾸 추구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헬스클럽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너무 쌀 수가 없는데 싼 곳들이 있어요. 뭐 대형 체인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제가 뭐 대형 체인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싸든 안 싸든 여러분이 가셔서 딱 지켜보면 야, 여기 내가 운동할 수 있겠다 안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 벌써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운동을 제대로 본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운동을 제 몸에다가 과학적인 지식과 적용을 시켜서 하면 되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시설적인 부분,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플러스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 후에 만약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분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낮은 수준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해주는 곳인가 또 그러한 수준의 트레이너는 갖춰져 있는 곳인가까지가 또 고려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비용을 고려하는 부분은 더 뒤로 가는 거죠. 저기가 싸니까 일로 가야지. 여기 너무 비싸. 저로 가야지. 처음부터 가격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글쎄요, 요즘 어느 정도 체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은 적정 인원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헬스클럽 피트니스라면은 한 달에 이용료가 아마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약간 이상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들은 최대 회비가 1개월, 뭐 2개월, 3개월, 6개월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짜리 회원권은 없습니다. 1년짜리 회원권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고려를 해서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을 선택을 한다면 이상한 거 선택해서 시작도 못하고 그냥 돈만 날리고 이러는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가까워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고 몸 만들기 전문가가 갔을 때 거기서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환경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해. 그거 아니란 거지. 기구가 엄청 많아. 기구가 종류가 엄청 많아. 가슴 운동 체스트 프레스도 막 2-3개씩 났어. 그런데 사람이 엄청 많아서 중복되는 기구들이 있어도 사람이 엄청 많아서 사용을 못해. 그러면 적정 인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아니란 거야. 그런 기준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기구가 똑같은 게 중복되면 좋다. 또 그것만 보고 무조건 등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그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꼭 외우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 지금 저의 영상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뇌의 신경세포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클럽 나도 운동이나 시작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는 딱 찰나에 그때 제2의 워크아웃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딱 떠오르는데 내가 운동하려는 그 시간대에 한번 가봐야지. 딱 가서 봅니다. 내가 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제 영상을 통해서 딱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되겠나? 딱 되겠나? 모든 게 만족스러워. 자, 그럼 여기는 트레이너들이 좀 일반 회원들 지도하나? 아니면 PT만 하고 있나? 일반 회원들 지도도 좀 해주고 있나? 싹 보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 자,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부분들을 누리고 또 특정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고 뭐 전문적인 1대1 트레이닝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 여건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서 운동을 시작을 하면 운동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해서 여러분 운동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고 목표도 이루고 건강해지고 지금은 어떤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함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 기준 잘못돼서 별것도 아닌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들을 보고 뭐 그런 것 이렇게 하면 3개월, 6개월 끊었다가 디는 거예요, 그냥. 아유, 헬스 별로구나. 평생 헬스 안 해, 그러고. 그거 얼마나 피해입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이상한 데 한번 잘못 갔다가 평생 웨이트 안 하게 되는 거야. 디어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몸 만들기, 개인 트레이닝 경력 18년 차, 몸 만들기 전문가가 헬스클럽, 운동 장소로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을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겠는가? 식상한 내용 말고 이런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좀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신중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해드린 이야기가 신경세포, 되뇌에 이제 저장이 돼서 필요한 순간에 딱 제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시설이나 이런 걸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이제 쪽지를 주셔도 되고 그럼 제가 이제 답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제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할게요.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요. 요즘 같은 시대는 뭡니까? 개인 위생과 방역 매우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갖추고 있는 회원들과 강사들과 대표가 운영하는 곳인지도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잘 따져보고 비용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가 그래도 내가 여기는 감당이 된다, 여기는 좀 감당이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비용은 제일 나중에 고려하시는 거예요. 비용부터 고려해서 장소 정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영상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게 되는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트레이너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웨이트에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웨이트에 있어서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도 있고 평생 할 수도 있고
한두 달 다니고는 평생 웨이트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 처음 시작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 시청 감사드립니다.